일단 미분 이제 기본 개념 배우고 나서 첫 번째로 응용한 부분이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였고요. 지난 시간에 유형 사로잡기 풀었던 거고, 그 두 번째로 미분 가능한 함수와 관련된 정리, 평균값 정리, 제목은 평균값 정리인데 여기는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롤의 정리, 이름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 다음에 평균값 정리인데, 사실상 평균값 정리만 알아두면 롤의 정리는 보너스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같이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 텐데, 이 정리는 사실 증명을 하고 나서 공식처럼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걸 증명을 하게 되면 머리가 조금 더 복잡해질 거기 때문에 요 내용이 어떤 건지 그래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 볼게요. 문제 적용하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자, 큰 제목은 평균값 정리인데 그건 두 번째 있는 걸 일컫는 거고, 첫 번째 롤의 정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롤의 정리는 전제가 필요한데 이 전제 조건을 먼저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조건은 어떤 함수를 쳐다보는데요, 구간이 있어요. 그걸 닫힌 구간 A에서부터 B까지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특정한 구간입니다. 여기에서 뭐가 만족돼야 되냐면 연속인 함수여야 돼. 자, 연속은 이걸 일일이 따지자면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아야 돼,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구간에서 연속은 쌤이 간단하게 한 방에 그릴 수 있어 정도로 보면 된다라고 했어요. 연속이어야 하고, 전제 조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린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하고, 참고삼아 좀 달아드릴게요. 연속은 한 붓 그리기가 가능하고, 미분 가능하다, 이거는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라고 했고, 미분 계수 존재는 좌미분 계수, 우미분 계수가 같아야 돼, 이렇게 비교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미분 가능하다라는 거는 우리가 미분 계수가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였으니까 열린 구간 A, B 사이에 있는 특정한 점을 찍었을 때 그 점에서 접선을 그을 수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합시다. 접선을 그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접선이 존재한다, 그래야 접선의 기울기가 있는 거니까 접선을 그을 수 있다. 미분 가능은 이 정도로 해석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 조건, 세 번째 조건이 있는데, 우리 지금 함수를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 함수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이렇게 합시다. fx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여기 주어진 구간에 작은 쪽 A 시작점을 넣은 것과 f의 끝, 구간의 끝 B를 넣은 함수값이 서로 같다면, 이 세 조건이 만족한다면 이면이라고 적을게요. 주어진 구간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고 양 끝의 함수값이 같다면 도함수에다가 어떤 x값 집어넣을게요. 어떤 x값 c를 한번 집어넣어 볼 건데 이게 0이 되더라. 그러면 조금 전의 해석처럼 f'c가 0이 된다라는 거는 미분계수, c에서의 미분계수가 0이 된다라는 얘기니까 이런 의미겠죠. c, fc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야, 이렇게 그래프로 해석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고 양 끝의, 우리가 보려는 구간의 양 끝의 함수값이 같으면 어떤 x값 c가 존재해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접선을 그을 수 있다, 여기까지 해석할 수 있는데 c가 난데없이 등장했잖아요. 이거를 만족하는, 그래서 in 이렇게 적을게요. c가 열린 구간 A, B 사이에 적어도 한 개 존재한다. 이게 롤의 정리의 결론입니다. 적어도 한 개 존재한다라는 거는 무조건 있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정리하자면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데 양 끝의 함수값이 동일함을 전제로 한다 그러면 미분 계수가 0인, 즉 접선의 길기가 0인 녀석이 그 구간 안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반드시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제와 결론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증명하기는 좀 복잡해지니까 선생님은 여기서 그래프상으로 해석만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는 구간의 시작을 알리는 x값 a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쯤에 구간의 끝을 알리는 b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번과 2번을 전제하고 있으니까 그래프를 그릴 건데 A에서 B까지는 연속으로 그릴 거고, 즉 한붓 그리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미분 가능하니까 어느 점에서든 접선을 그을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미분 불가한 녀석이 어떤 것들이에요? 당연히 불연속은 안 되겠지, 그지? 1번에서 연속을 그리기로 했으니까. 연속이지만 미분 불가한 대표적인 녀석이 하나 뭐였지? 연속이지만 미분 불가한 함수가 있었어. 붙어있지만 접선을 못 그려. 뾰족한 거 가지고 있는 거, 그치? 절대값 함수는 안 된다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뾰족한 점이 없도록 그려주면 돼요. 연속이면서. 그래서 적당히 그려볼게요. 요 정도로 쭉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쪽 별로 관심 없는 부분은 대충 이렇게 그려놓으면 되는데, 요 녀석이 우리가 쳐다보려는 AB 구간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함수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접선 몇 개를 그려볼 건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론이 뭐였냐면 접선의 길기가 0, 즉 f' 미분 계수 그 도함수 구에서 x 값을 c를 넣었을 때 미분 계수 접선의 길기인데 그게 0이 되는 게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가 결론이거든. 그러면 여기서 접선을 그을 건데 접선의 길기가 0이 된다라는 거는 길기가 0짜리는 x축과 평행한 직선이거든. 맞지? 그러면 어디 있겠니? 보면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하는 여기, 요게 접선의 길기가 0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게요. 여기에 x값이 c1이라고 표현해보면 얘는 f'c1을 했을 때 0이 되는 부분이야. 그러면 c1이라는 값이 우리 처음에 주어진 a, b 구간 사이에 들어있는 거죠. 그죠? 선생님이 하나 간과했는데, 여기서 a의 함수값과 b의 함수값은 동일하게 뒀어요. 이렇게 A의 함수값과 B의 함수값은 3번 함수값이 동일하다라고 했을 때 F'에 주어진 C1을 집어넣으면 접선의 길이가 0이 되는 게 하나가 존재하더라. 이런 게 또 하나 있죠. 아래쪽으로 가보면 여기 정도의, 얘도 마찬가지로 도함수에다가 여기 값을 X값을 C2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분한 것에 C2를 넣어도 접선의 길이가 0이 되더라. 이렇게 되겠다. 괜찮죠? 그럼 지금 표현한 C1, C2는 전부 열린 구간 AB 사이에 들어있으니까 그림상으로도 미분 계수가 0이 되는 값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거 볼 수 있죠. 그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가 만족돼야 돼?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고 양끝, 경계 끝의 함수값이 같을 때 롤의 정리는 이렇게 성립하더라 라는 걸 그래프로 이해해두면 좋겠어요. 알겠죠? 기울기가 0짜리인 접선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그러면 평균값 정리는 생판 다른 거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얘도 롤의 정리처럼 조건을 적어 볼 텐데 3번만 제외하면 됩니다. 따라서 닫힌 구간 A, B에서 간단하게만 쓸게요. 연속이 보장되면서 열린 구간 A, B에서 미분이 가능하면, 아까 적었듯이 연속은 한붓 그리기가 가능하고 미분 가능하면 접선 그리기가 가능하다면 결론입니다. 아까랑 조건 하나가 빠졌죠, 그죠? 이면 어떤 게 성립하냐면, 자, 기억을 더듬어서 우리 순간 변화를 정의하기 전에 거기는 이제 극한이 들어가 있었으니까 평균 변화율을 정의했었거든요. 평균 변화율은 뭐였냐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길기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었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어디를 볼 거냐면 A에서 B까지 볼 거니까 B 빼기 A 요게 구간에서의 x 증가량입니다. 그죠? 그러면 f라는 함수를 쳐다본다고 했을 때 함수 값은 fb에서 fa를 빼면 y 변화량, y 증가량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이게 주어진 구간에서의 시작점과 끝점을 연결한 직선의 길기, 이게 평균 변화율이었어요. 적고 갈게요. 요만큼이 주어진 구간에서의 평균 변화율이었단 말이야.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길기, 여기는 극한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평균값 정리에 의하면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으면 주어진 구간에서의 평균 변화율과 같은 녀석이 존재한대요. 어떤 게 존재하냐? 미분해서 어떤 x가, 여기도 c라고 표현할게요. c를 집어넣은, 다시 표현해보면 이거는 뭐였죠? 접선의 길기였단 말이야. 요것도 표현해볼게요. 얘도 아까 했던 것처럼 c, fc 에서의 접선의 길기. 자, 미분 계수를 계속 접선의 길기로 이해를 하자고 하는 거는 우리 이 단원뿐만 아니라 다음 단원의 그래프 그리기로 이게 또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연결을 꼭 해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어진 구간에서의 평균 변화율과 같은 미분 계수 접선의 길기가 만족하는 C가 존재하더라. 인 C가 아까랑 결론이 똑같습니다. 열린 구간 A, B 사이에 적어도 한 개 존재한다. 한 개 존재한다라는 게 평균값 정리예요. 자, 그러면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제목에서부터 보듯이 평균값 정리니까 평균 변화율을 들고 올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미분과 관련된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미분 계수 얘기를 하겠죠. 이렇게 흐름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어떤 구간이 주어지면 아까 롤의 정리랑 다른 게 양끝 함수값이 같다라는 조건이 없어요. 그죠? 없다 하더라도 그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길기와 같은 접선의 길기가 그 구간 안에 존재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임의로 또 그려볼게요. 여기를 x값을 a라고 하고 함수값은 꼭 같을 필요 없으니까 한 이 아래쪽 정도에 이렇게 달아볼까요? 여기를 x는 b 정도로 달아주고요. 1번 연속, 2번 미분 가능한 함수, 이쁜 함수를 그려주면 됩니다. 아까처럼 적당히 그려볼게요.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볼게요. 괜찮죠? 물론 이쪽에 관심 없는 구간은 적당히 이렇게 연결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fx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했을 때 우리 뭘 보기로 했냐면 좌변에 있는 평균 변화율, 즉 시작점과 끝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그래서 슉 연결해서 요 녀석의 기울어진 정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평균값 정리는 뭐냐? 지금 그려놓은 파란색 직선과 동일한 기울기를 가지는 접선의 기울기, 즉 그러한 접선을 AB 구간 사이에 적어도 하나는 그릴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어디 있겠냐 봤더니 한 이 정도 있겠죠. 그죠? 얘가 기울기는 0은 아니니까 잘못 그렸네요. 기울기는 똑같아야 돼요. 한 요 정도로 그려놓으면 되겠다. 슝, 안 되겠네. 조금 더 눕혀서 요 정도로 기울기가 같은 접선을 그릴 수 있다.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한 쪽도 비슷한 곳이 있겠죠. 그죠? 요렇게 평행한, 즉 기울기가 같은 녀석이 존재할 거야. 그래서 여기가 아까처럼 C1, 그러면 F'C1이 평균 변화율과 같은 곳. 마찬가지로 여기는 C2라고 한다 그러면 F'C2가 평균 변화율과 같은 곳. 지금은 두 가지가 있는 거네요. 그죠? 결론은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이게 평균값 정리야. 괜찮아요? 자,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초반에 얘기했듯이 평균값 정리를 알면 롤의 정리가 보너스다라는 걸 잘 보세요.
평균값 정리가 B 빼기 A 분의 FB 빼기 FA 그래프상 맞죠? 그래프상에서는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길기 정도였습니다. 그죠? 이게 F'C 즉 접선의 길기가 있는데 그거랑 같은 게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롤의 정리를 한번 조건을 집어넣어 보면 여기다 집어넣겠죠. 아까 뭐였냐면 FA와 FB가 같다. 즉 양끝 함수값이 같으면 이런 조건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분자가 얼마가 되지? 0이 되지. 괜찮나요? 이 조건이 추가가 된다 그러면 결론이 B 빼기 A분의 0이니까 이게 0이란 말이에요. 롤의 정리의 결론이 뭐였는데 미분 계수가 0인 즉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그걸 만족하는 C값이 구간 안에 존재한다였는데 맞네요. 그죠? 그러니까 평균값 정리에서 롤의 정리로 건너가는 거는 평균 변화율의 분자가 0이 될 때인 거야. 특정한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되니? 그래서 결론은 평균값 정리만 잘 이제 뭐 외워둔다라고 한다 그러면 롤의 정리는 보너스가 되겠습니다. 요거 오늘 문제 내놨으니까 쉬운 문제니까 좀 잘 풀어보세요. 알겠죠? 롤의 정리를 만족한다 그러면 결국은 뭐 찾으면 돼요? 미분해서 는 0이 되는 구간 안에 들어있는 x값을 찾으면 되고 평균값 정리를 만족한다라고 하면 구간이 주어질 텐데 그 두 구간의 평균 변화율을 구한 다음에 미분해서 어떤 값을 집어넣으면 그 기울기와 같아지는지 이걸 찾으면 돼요. 이게 결론입니다. 넘어가 볼게요. 뒷장에 보면은 이렇게 두 문제가 있습니다. 요거 쌤이랑 얼른 풀어보고 뒤에 넘어가 볼게요. 더 중요한 부분이 기다리고 있어요. 1번 봅시다. F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하나 체크합시다. 닫힌 구간에서 연속 당연히 롤의 정리나 평균값 정리 얘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 와 벌써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네요. 그죠? 그래서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그 사이에 들어있는 모든 x에 대해서 도함수를 구해봤더니 또는 미분 계수들을 다 구해봤더니 무조건 0이 되더래. 근데 얘가 다항함수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미분해서 0 된다? 이게 상수다라는 얘기는 할 수는 없어요. 그냥 함수라고 했으니까 어떤 함수인지 모르고. 그런데 이 닫힌 구간에서 위에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데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x에 대해서 미분했더니 0이 된다 그러면 결국은 이 녀석은 그 닫힌 구간에서 상수 함수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달래요. 이거 안 되지? 상수 함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달래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해봅시다. 롤의 정리에 의해서 롤의 정리에 따르면 지금 모든 실수 x가 a, b 사이에 들어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표현할게요. a보다는 크고 x가 b보다는 작은 이런 구간 안에 x가 있을 때 어떤 값을 잡더라도 롤의 정리는 만족하겠죠. 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고. 가보자. 그러면 x 빼기 a분의 롤의 정리가 함수값이 같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 뭐가 좀 얘기가 덜 된 것 같은데. F'X부터 잠깐만 얘기하고 갈게요. F'X 요거부터 쓰고 갑시다. 요거 정의가 어떻게 되죠? 리미트 h를 써도 되고 h 한번 써볼게요.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또는요 t를 0으로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F'X 위에 거는 이제 도함수 정의를 한번 써본 거고요. 거기 사이에 이제
우리 도함수 정의에서 선생님이 한번 잠깐 설명했던 게 있는데 H 쓰지 말고 X 빼기 A를 쓰려면 X를 거기다 써버리면 모양이 좀 이상해진다 그랬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미분계수 정의가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도함수 정의를 도출을 했었거든요. 이게 X를 A로 가져갈 때 X 빼기 A 이거 안 적어도 돼요. fx 빼기 fa 이렇게 될 건데 a는 특정한 값이었단 말이야. 이거를 우리는 도함수 정의에 따라 미지수로 바꿀 건데 a를 x로 바꿔버리면 모양이 좀 이상해진다 그랬거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요거를 쌤이 지금 방금 x를 t로 바꿨어요. 그러면 모양이 이제 도함수 정의에 따라 x는 t로 바꿔놓고 빼기 a를 특정한 값이었는데 이거를 미지수로 바꾸면 x 이렇게 바뀌겠죠. 그 다음에 위에도 그대로 이렇게 괜찮죠? 그 다음에 이렇게가 될 거예요. t도 0으로 간다. 그래서 문제에 따르면 f'x가 0이 된다라는 거는 요 놈도 0이 된다는 얘기고 요 놈도 0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까지 괜찮죠? 그러면 극한이 0이 된다라는 얘기는 요거 분자가 자 f가 연속인 함수이기 때문에 요 녀석이 0이 된다 요렇게 정의를 해 갈 수 있겠네요. 어차피 분모는 0으로 가깝게 가는 거지만 0은 아니니까 분자가 0이 되어야 0이 되겠죠. 그러면 미지수 x에 대해서 지금 a, b 사이에 들어있는 녀석이니까 사실상 여기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고 이 조건이 만족하려면 양끝 함수값이 결국은 뺐을 때 같아야 된다. 어느 구간을 잡든. 왜냐하면 a, b 사이에 들어있는 모든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해야 되니까. 요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내용이 조금 빠져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여기서 정리할게요. 양끝 a를 넣고 b를 넣은 게 같더라. 분자가 0이 되어야 해서. 그래서 롤의 정리를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다시 내려올게요. 그래서 롤의 정리를 다시 쓰면 이거였죠. 이제 x 여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x가 a에서 b 사이에 들어있는데 x랑 a를 기준으로 볼게요.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 그러면 x에 b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는 0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게 롤의 정리에 따르면 x와 a 사이에 어떤 c가 존재해서 괜찮나요? 이게 0이더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f'x 즉 요게 모조리 0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이에 들어있는 c 값도 집어넣으면 는 0이 되어야겠다. 그러면 이제 극한의 개념은 없고 좌변 요 녀석과 우변 는 0을 비교해 볼게요. 그러면 분자가 역시 0이 되어야겠죠. 그죠? 그러면 결론은 a, b 사이에 들어있는 x에 대해서 fx 함수값은 분자가 0이 되어야 하니까 fa랑 같아야 하거든요. 자, 그런데 fa라는 게 a를 넣은 특정한 값, 상수기 때문에 이렇게 박아 놓으면 결론은 fx는 상수구나.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증명하는 내용이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볼 횟수가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여기서 롤의 정리 집어넣었다. 이 정도만 보고 복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거는 2번이에요. 2번은 별표 하나 달아 놓을게요. 이거는 생각보다 그래프를 그려 놓으면 쌤이 아까 그 롤의 정리랑 평균값 정리할 때 그래프를 이해를 해두면 좋다라는 게 이제 이런 문제 적용할 때예요. 보겠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대요. 사실 미분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연속도 보장이 되는 겁니다. 맞죠?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명제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 미분 가능이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함수값이 같다라는 건 아직 없으니까 일단 얘네 두 개로 평균값 정리는 만족합니다. 맞죠? 그래서 평균값 정리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면 어떤 구간이 있을 때 그 구간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길기와 같은 접선의 길기, 미분 계수가 존재하더라. 적어도 하나 존재하더라. 이런 얘기인데, 와, 함수 값들을 줬어요. 그래서 요거를 간략하게 한번 그려놓고 봅시다. 왼쪽에다가 이만큼 그려 놓을게요. x축 이렇게 둘 건데, 마이너스 1, 0, 1, x값이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게요. 여기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가 0, 그 다음에 여기가 1 정도로 x의 기준을 잡아주고요. 함수 값을 박아 넣어 볼 건데,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1, 즉 음수니까 이 정도에 갖다 놓을게요. 요 녀석이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야. 그 다음에 0을 집어넣으면 1이래요. 양수니까 요 정도에 갖다 놓을게요. 그래서 얘 함수값 y값은 1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1을 넣으면 0이야. x축 위에 점이 이렇게 존재하겠죠. 이런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문제 첫째 줄로 돌아가서,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연속이 보장되니까 지금은 어떻게 그려야 돼요? 이쁘게 그려야 되거든. 한붓 그리기로. 그쵸? 그래서 적당히 그려볼게요. 그럼 여기서 연속과 관련된 정리를 한 번만 더 언급하자면, 우리가 연속과 관련된 정리가 2개가 있었는데 최대 최소 정리랑 사이값 정리가 있었습니다. 특히 지금 x축을 기준으로 뭘 보려고 하냐면, 왼쪽 아래에 있는 파란 점에서 0에 해당하는 오른쪽 위에 있는 점을 연속으로 갈 거거든. 어떻게 해야 돼? 한붓 그리기가 가능해야 되겠지. 그러면 x축을 못해도 적어도 한 번은 지나가게끔 그려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그릴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슉 이렇게 그릴게요. 뾰족점이 없도록 그릴 거고, 지나왔고 역시 연속으로 그릴 건데, 지금 0에서 1 구간을 그릴 건데요. 이때는 x축이랑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알 수 없죠. 그죠? 그 사이에서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할 때는 얘를 지나가게 그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보장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쭉 요 정도로만 그려 놓을게요. 이게 가장 조건을 만족하는 가장 간단한 그래프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그려지는지는 모르겠다. 자, 요렇게 일부분을 그렸어요. 즉 마이너스 1에서 0을 통과해서 1까지 그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녀석을 문제에서 얘기하는 y는 fx 정도로 보고, 최소한을 만족하는 걸 이렇게 그려놓고 이제 가나다 한번 보도록 하죠. 가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파란색 그래프가 fx 일부분인데, 거기에 어떤 a를 넣었을 때 2분의 1의 함수값이 되는 이에요. 그럼 얘는 되게 편하죠. 그죠? 어떻게 하냐면, 봐봐, x축의 함수값 y값은 0이고 제일 위에 꼭대기에 있는 게 함수값이 1이니까 2분의 1은 요 중간쯤 어딘가 있겠죠. 요만큼. 요게 2분의 1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 와, 그러면 가를 다시 해석해보면 fx와 2분의 1이 만나는, 또는 a를 넣었을 때 2분의 1이 되는 이잖아요. 몇 개나 있니?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있겠죠. 그죠? 다시 그림상에 표현해보면 여기가 A에 해당하는 건데 1번 A, 여기는 2번 A 이렇게 줄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FA를 넣었을 때 2분의 1이 되는 점은 벌써 2개나 존재하고, 그게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2개 이상 존재한다. 네, 2개는 찾아놨으니까 2개 이상 만족하는 거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는 옳은 설명, 그냥 동그라미 이렇게 쳐놓고 넘어갈게요. 지금 왼쪽 그림에 함수값 2분의 1과 만나는 곳이 두 군데고 A1, A2라고 표현했는데, 그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들어있으니까 2개는 보장이 됐다. 이렇게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나 조건 가볼게요. 이번에는 도함수, 미분 계수의 얘기인데, 미분해서 b를 넣으면 는 0이 되는, 저거를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냐면,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죠? 접선의 길기가 0인, 이렇게 해석하기로 했어요. 그죠? 접선의 길기가 0을 만족하는 x값 b가 주어진 구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적어도 한 개 존재한다. 간략하게 얘기하면 기울기 0짜리 접선의 길기를 적어도 하나 그을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사실 이거는 표현을 지금은 하지 말아보세요. 한 이쯤 어딘가에 있을 것 같습니다. 맞죠? 기울기 0짜리 접선 길기. 그래서 요거를 수식으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아까 언급했던 사이값 정리를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걸 수식으로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사이값 정리에 따르면, 왼쪽 그림에서 표현해보면 사이값 정리에 따르면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은 음수고 0의 함수값은 양수이기 때문에 여기 x 표시할게요. 여기에 x축과 만나는 녀석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합니다. 그 x값을 k라고 해볼게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돌아가서 사이값 정리에 따르면 이 k라는 값이 적어도 하나 존재하는데 어디 사이에?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이값 정리에 따라 f에다가 k를 넣으면 는 0이 되는, 즉 x축과 만나는 곳이 되겠고, 그 k값은 마이너스 1에서부터 0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반드시 하나 존재한다 입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하나를 더 붙여볼 건데, 방금 k를 넣으면 0이었는데 그 밑에다가 우리 함수값이 0이 나오는 게 하나 더 있었어요. 1을 넣었을 때. 즉 여기다가 f에다가 1 넣으면 0인 거는 문제에서 전제해준 내용이거든요. 괜찮죠? 문제에서 전제해줬는데 그렇다면 k를 넣었을 때도 0이고 1을 넣었을 때도 0이다. 그래프상에서도 x축 위에 있는 점들이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봐봐, 우리가 처음부터 전제하던 게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다, 이게 두 개가 있는데 k와 1에 대해서 뭐예요? 함수값이 동일하죠. 이렇게 되면 얘네 둘 때문에 롤의 정리를 다시 불러올 수 있어요. 그럼 롤의 정리에 따라 어떻게 되느니? 롤의 정리에 따라 결론만 얘기해 볼까요? f를 미분해서 어떤 c를 집어넣을 건데 이게 뭐가 되는? 0이 되는 값이 있더라. 이게 정확히 어디 있어야 돼요? 우리 함수값이 같은 게 k랑 1을 찾아놨잖아요. 그치? 지금 위치상 k는 1보다 작은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c가 존재하는데, 적어도 하나 존재하는데, 그 녀석이 k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은 구간에 존재하더라 입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 자, 연속이고 미분 가능함이 전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찾아놓은 k값과 1의 함수값이 0이, 즉 얘네들을 구간으로 봤을 때 함수값이 동일한, 즉 롤의 정리에서 세 번째 조건까지 만족한다 그러면 롤의 정리에 따라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게 그 구간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k랑 1 사이에 들어있다면 요거 표현해 볼게요. k랑 1 여기 사이에 들어있다면 누가? c라는 값이. 그럼 당연히 이 녀석은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에 들어있겠죠. 그죠? 왜? 구간 자체가 k에서 1까지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해되니? 그래서 요거를 간단히 표현해보면 여기 구간을, 이거를 그냥 하나의 집합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이 구간은 누가 포함하고 있냐면 마이너스 1 요 놈이 포함하고 있는 녀석이에요. 괜찮나요? 집합으로 본다 그러면 뭐 부분 집합이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C값이, 미분계수가 0을 만족하는 C값이 K에서 1 사이에 들어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래프상에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들어있다,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나 조건으로 돌아가 보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적어도 한 개 존재하는 게 맞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나도 맞는 설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비슷하게 다도 한번 가볼게요. 자, 다 조건으로 가보면 미분해서 c를 넣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c가 주어진 구간에 적어도 한 개 존재한다 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감을 잡아주면 좋겠어요. 미분 계수가 나에서는 0이 된다 그러면 롤의 정리를 써먹으란 얘기인가? 다를 보니까 미분 계수가 0이 아닌 다른 값이네? 평균값 정리를 써먹으란 얘기인가? 그러면 평균 변화율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찾아와야 되고,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는 우리가 구간을 잡을 때 양끝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길기, 그게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한번 찾아보란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쓱 보이는 게 얘네 둘이죠. 사실 0,1과 1,0 연결하면 x 증가량 1일 때 y 증가량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거든요. 얘의 기울기가 사실 마이너스 1이었던 거야. 와, 그러면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다라는 전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평균값 정리가 되겠죠. 그죠? 평균값 정리에 따라
조건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두 점을 볼 건데 0,1과 1,0 즉 x 기준으로 보면 0에서 1까지 구간을 보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니까 전제 조건을 만족하니까 평균값 정리 결론이 x 증가량 1 빼기 0이라고 할게요. y 증가량은 0 빼기 1 이렇게 될 거고 그거랑 같은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 이렇게 되겠죠. 이거인 C가 어디에 존재해야 돼요? 주어진 X 구간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데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그냥 존재라고만 쓸게요. 그래서 평균 변화율 요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얼마더라? 이게 마이너스 1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1이더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미분 계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C 값이 0, 1 사이에 존재함을 평균값 정리를 통해 결론을 냈어요. 그럼 문제로 돌아가서 C가 0, 1 사이에 들어있으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1 사이에 들어있겠죠. 그죠? 그러면 다도 맞는 설명. 다도 맞아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다루다 보면 롤의 정리랑 평균값 정리가 뭐 들어가는 문제들을 많이 못 봐요. 그래서 이거 보일 때마다 문제의 특성을 좀 잘 읽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죠. 오늘은 이제 미분을 이용해서 응용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미분 이용해서 본격적으로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해요. 그런데 뭐 다짜고짜 그리기는 좀 힘들고 그래프의 성질들을 먼저 배워놓고 미분을 어떻게 활용하면 그래프 그리기가 쉬운지 이렇게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리기까지는 못 갈 것 같고 그 기본 기부터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사실 뭐 1차 함수, 2차 함수, 그 다음에 뭐 로그 함수, 지수 함수 이것저것 많이 배워왔는데 그 그래프들을 해석을 조금 더 이쁘게 해보기 위해서 기본기 먼저 볼게요. 우리가 그래프 해석할 때는 첫 번째 대칭성을 파악을 해두면 복잡하게 그리지 않아도 형태를 잡아볼 수 있습니다. 뭐 거창하게 대칭성이라고 했지만 여기서 얘기할 거는 우함수, 기함수예요. 알겠죠? 많이 들어봤지? 그래서 여기서는 우함수, 기함수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거 예전에 한번 했던 거니까 조금 더 빨리 가볼게요. 첫 번째 우함수라고 부르는 녀석. 자, 이 단어는 까먹어도 식의 특징을 까먹으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식은 뭐였냐면 어떤 함수 f에다가 f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기함수를 체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그냥 x를 넣은 함수값 같더라. 이게 우함수의 식의 특징이에요. 꼭 기억합니다. 우함수라고 부르고 그러면 x를 넣나 마이너스 x를 넣나 함수값이 같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이거? 간단하게 볼까? 0을 기준으로 여기가 x인데 그 함수값이 여기야. 그렇다면 마이너스 x는 0을 기준으로 반대로 갔으니까 이쪽에 있겠죠. 그 함수값이 여기 있어. 이렇다는 의미거든. 그럼 몇 개 더 찍어볼까요? 여기 있는 거 찍으면 그거의 반대편에 함수값이 같은 게 찍힌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면 매우 좋겠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0, x는 0이라는 기준이 이렇게 있는데 그 녀석의 방정식은 y축을 뜻하는 거죠. 따라서 얘는 y축 대칭으로 그려지는 함수들을 모조리 나타내는 식이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겠다. 이해되죠? 그래서 y축 기준으로 좌우 대칭을 이루더라 라는 게 그래프 그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함수 식의 특징 하나 기억하시고 y축 대칭을 이룬다 라는 거. y축 대칭. 그러면 도대체 어떤 함수들이 있느냐, 대표적인 함수들이 누구냐, 요거까지 기억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다항함수 중에는요 짝수, 차수만 가지고 있는 다항함수들, 이거 한번 정리했던 거니까 짝수, 차수라 함은 2차, 4차도 포함되고 여기는
상수항도 들어 있습니다. 상수항까지도 짝수차수라고 판단을 해요. 이렇게 짝수차수 다항함수, 즉 뭐 4차 함수인데 2차 상수만 있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삼각함수에서는 코사인 함수가 있었어요. 이 정도로 잡아두시면 되겠다. 이게 우함수. 그 옆에다가 그렇다면 기함수. 시작은 똑같다 그랬어요. 식은 어떤 함수 f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어 봤는데요. 조금 전에는 fx 함수값이 동일하게 튀어나왔는데 지금은 어떠냐? x를 넣은 함수값의 부호가 반대로 돌아가더라. 즉 마이너스 fx로 튀어나오더라. 이러한 함수들을 모조리 기함수라고 불러요. 왼쪽에 그림 그렸으니까 얘도 빨리 한번 그려봅시다. 이 정도로 해볼게요. 여기가 0. 만약에 x를 여기다가 뒀는데 그때 함수값이 한 이 정도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렇다면 부호를 반대로 바꾼 마이너스 x를 넣으면 위에랑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것의 부호가 반대로 돌아가니까 밑으로 내려오면 되겠죠. 이렇게 생길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나만 더 체크해볼까요? 다른 x값을 넣었더니 이 정도 값이 찍힌다 그러면 더 멀리 가서 마이너스 x를 넣은 거는 함수값이 반대로 찍힐 거니까 한 요 정도 찍히겠죠. 이해되니? 그럼 어떤 느낌이냐면 얘를 뭐 요렇게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하면 얘는 그거에 맞춰서 함수값이 요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려지는 순서를 봄으로써 원점 대칭을 이룬다. 요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화살표를 일부러 그려봤어요. 괜찮죠? 자, 그래서 결론 왼쪽과 같이 어떤 함수 f에 마이너스 x를 넣었는데 모조리 마이너스를 뱉어내는 구조더라. 마이너스가 나온다. 이거에 좀 중점을 두면서 그렇다면 얘는 원점 대칭으로 그려지는 함수야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애들이 어떤 거냐, 홀수 차수만 가지고 있는 다항함수는 x에 마이너스 x 넣으면 홀수 제곱은 마이너스를 뱉어내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함수가 홀수 차수 다항함수가 있고요. 아까 삼각함수 예시를 들었으니까 사인 함수랑 탄젠트 함수가 있어요.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우함수, 기함수 단어 까먹어도 괜찮아요. 이 식 요거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복잡한 함수가 주어졌다라고 했을 때 또는 뭔가 특징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마이너스 x를 한 번을 넣어보는 거야. 그런데 그게 넣었을 때랑 안 넣었을 때 그냥 똑같이 나온다. 그러면 우함수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가 다 묶어낸 형태로 나온다. 그럼 기함수가 되는 거야. 그럼 그릴 때 편의를 좀 보겠죠, 그죠? 아, 얘는 y축 대칭으로 그리면 되니까 뭐 예를 들어 오른쪽만 그렸으면 우함수면 대칭해서 그리고 이렇게 그리면 돼요. 이렇게 첫 번째 대칭성을 확인하자 요거였습니다. 아, 조금만 더 갈게요. 대칭성 관련된 거 또 있어요. 아래쪽에다가 요거 한번 적어 봅시다. 이제 다음 f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할 때 그 조건으로 나오는 자주 나오는 내용이에요. f에 특정한 a값 빼기 x와 같더라. a에 더하기 x 한 개 같더라. 어떤 함수인지 모르겠는데 식의 특징이 이걸 만족한대요. 그러면 여기서 a라는 값은 상수로 고정되어 있는 값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그래프로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밑에다가 잠깐 볼게. 여기가 x는 a 값이 위치한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좌변에 있는 거는 a로부터 x만큼 빼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a로부터 x만큼 더하는 건데 뭐 가정해서 x를 양수로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좌변에 있는 거는 a의 왼쪽에 있을 거고 우변은 a의 오른쪽에 있겠죠. 그런데 걔네들을 우리가 아직 그리진 않았지만 f라는 함수에 넣어보면 y값이 동일하게 나오더래. 그러니까 x만큼 빼고 x만큼 더하는 거는 떨어진 거리가 같을 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때의 함수값이 같더란 얘기야.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더 많이 떨어뜨려도 같은 거리로 떨어져 있는 녀석들은 함수값이
동일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함수값이 동일한다는 얘기는 y값이 같다는 얘기죠. 그죠? 높이가 같다는 얘기. 그러면 이거가 모두 그려본다 그러면 얘 왼쪽이 만약에 이렇게 그려진다 그러면 오른쪽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식 해석 되겠니? 그러면 얘는 뭐예요? f를 그려보면 파란색을 다 그리진 않았지만 다 그려본다 그러면 x는 a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을 이루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녀석의 결론은 이런 식이 있다 그러면 요 녀석의 결론은 주어진 f는 x는 a라는 직선의 대칭이야 라고 간주하고 그래프를 그리면 편하더라. 괜찮죠? 그런데 이게 모양이 조금씩 변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억하는 게 좀 좋겠습니다. 상수 a가 똑같이 박혀 있는데 그렇다면 앞에 있는 덩어리 이만큼을 다 네모라고 표현해 볼게요. 이만큼 들어가는 것을 네모. 그 다음에 오른쪽에 들어가는 이만큼을 세모 정도로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앞으로는 조금 더 일반적인 기억으로 x는 어딘가의 대칭이다 라는 건데 어떻게 해석하냐? 네모와 세모를 더해서 나누기 2 한 것. 즉 앞에 넣는 것 뒤에 넣는 것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결론이 똑같죠. 그죠? 앞에 거 뒤에 거 더하면 2a인데 2로 나누면 a니까 이거의 대칭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조금 더 일반적인 표현에서 접근할 수 있겠다. 똑같은 상수값을 써야 됩니다. 알겠죠?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비슷하게 하나만 더 적어 볼게요. 요거도 많이 등장하는 거니까. 시작은 이렇습니다. 위에 거 그대로 쓸게요. f의 a 빼기 x 더하기 f의 a 더하기 x. 와, 위에 있던 거 두 개 더한 겁니다. 함수값 두 개 더했더니 어떤 값이 더라? 2b라고 쓸게요. 나중에는 요 모양을 이제 변형해서 쓰긴 할 건데 기초적인 뼈대를 알아야 변형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되겠죠? 그러면 요거 해석을 또 해볼게요. 사실은 우변에 있는 2b에서 양변을 2로 나눈 게 조금 더 해석하기가 편합니다. 2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한 번 더 쓸게. a 빼기 x 더하기 f a 더하기 x를 2로 나누면 그게 b더라. 이런 얘기거든요. 자, 분자에 좌변에 있는 분자에 fa 빼기 x 따로 fa 더하기 x 따로는 위에서 했던 겁니다. 그죠? x는 a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에 있는 녀석이야. 그래서 그거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가 x는 a 값이 존재할 때 괜찮아요? a 값이 존재할 때 a 빼기 x의 함수값과 위에서는 이제 같다라고 전제를 했는데 지금 같은지 다른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떨어진 거리만 같은 x값을 넣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까처럼 잠깐만 표현해 본다 그러면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요 정도의 함수값을 찍어 볼게요. 여기랑. 그런데 함수값이 같다는 전제는 없으니까 요 정도로 찍어 볼게요. 그러니까 왼쪽에 f의 a 빼기 x를 넣은 것, 그 다음에 오른쪽에 f의 a 더하기 x를 넣은 것,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a 빼기 x를 넣고 a 플러스 x를 넣는 거는 결국은 x는 a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거리가 같은 걸 넣고 있다. 지금 녹색으로 표현한 거 그걸 보는 거고요. 그랬을 때 함수값은 우리 마음대로 지금 찍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걔네 둘을 더해서 나누기 2를 하는 건 뭘 구할 때 씁니까? 두 함수값 y값을 더해서 나누기 2 중점 구할 때 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조금 더 뺄게요. 여기가 f a 플러스 x고 여기가 f a 마이너스 x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 중점을 구한 게 더해서 나누기 2를 한 거란 말이야. 괜찮나요? 그러면 이거를 조합하자면 첫 번째 집어넣는 x를 쳐다봤을 때 x값은 a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대칭을 이루는 점들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a라는 x값의 좌우 대칭일 거고 두 번째 그 중점을 찾아봤더니 그게 뭐더라?
중점을 찾아봤더니 B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B. 항상 이게 만족되더래. 따라서 조합하자면 X값은 A면서 Y값은 B인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 그래프를 왼쪽에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린다면 뭐 점을 기준으로 점 이쪽으로 이렇게 그렸다고 볼게요. 그렇다면 이 점을 대칭으로 이렇게 그려져야 X끼리 중점 구했을 때 A가 되는 거고 Y끼리도 중점 구했을 때 B가 되는 거다. 이런 구조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나중에 식을 이렇게 본다 그러면 위로 돌아갈게요. 요 놈은 F가 A, B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이야. 점 대칭을 이루는 식의 특징이야.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요거는 이제 반복해서 볼 때가 기억에 가장 오래 남으니까 선생님이 등장하면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할게요. 크게는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제 앞으로 가면서 언급할 몇 가지만 더 적어 놓을게요. 이제 첫 번째는 대칭성을 확인해 보자. 이걸로 거의 다 끝나는데 두 번째는 주기를 한번 보자. 이거는 많이 보던 거죠. 식의 특징은 이런 거죠. F에 X를 넣은 것과 F에 X 플러스 P를 넣은 함수값이 같다면 그러면 얘는 해석하기를 구간 P만큼 계속 반복된다. 컨트롤 C, V 이렇게 해석을 했고 만약에 여기서 P가 가장 작은, 즉 구간이 반복되는 가장 작은 양수라고 한다 그러면 이때 P를 우리는 주기라고 불렀죠. 가장 작은 양수일 때였어요. 그죠? 일반적인 해석은 그래서 P마다 같은 그래프가 반복된다. 이렇게 해석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1번, 2번 우리가 많이 하던 거니까 뭐 이렇게 가져오고 3번부터는 이제부터 할 녀석이에요. 함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체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미리 적을게요. 극대값을 갖는지 극소값을 갖는지 요거는 뒷단원에서 할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차 함수처럼 아래로 볼록한지 위로 볼록한지 볼록성도 따져보고요. 마지막 볼록성과 관련된 변곡점 이거는 아래로 볼록하다가 위로 볼록하게 바뀐다. 즉 볼록성이 바뀌는 그 점을 찾는 건데 앞으로 우리가 할 거는 얘네 둘입니다. 얘네 둘이에요. 5번과 6번은 지금 과목에서 하진 않을 거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미적분을 선택한다 그러면 그때 할 내용이야. 그 말은 뭐냐? 앞으로 우리가 다룰 3차 함수, 4차 함수를 그림에 있어서 5번, 6번은 사실상 필요가 없다 입니다. 괜찮죠? 근데 쌤이 중간에 볼록성과 변곡점 얘기는 하긴 할 겁니다. 그래프 그릴 때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 가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증가 감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시간이 되면 극대 극소까지 한번 가볼게요. 자, 넘어가서 증가한다 감소한다 요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 점에서 증가, 감소는 같은 논리로 따져가 볼 거니까 뭐 증가만 분석을 할 거고 뒤에는 구간에서의 증가 이렇게 해석을 해볼게요. 그래서 한 점에서 증가한다라는 거는 증가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증가 상태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상황인지 보자고요. 여러분들한테 증가함수 그려보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사실은 증가함수라는 게 X가 증가하면 Y도 같이 커지는 거 이걸 증가함수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프로 따지면 이런 식으로 그려놓으면 되거든. 그래서 요거를 F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구간에서 아니고 한 점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특정한 점을 하나 찍어 놓고요. 괜찮지? 여기서 X값이 A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하고 싶은 거는 A, FA에서 이 함수는 증가 상태예요 라고 얘기해보고 싶어요. 근데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되잖아, 그지? 수식으로 한번 이거를 따져보자고. 그래서 뭘 설정할 거냐면 A 값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점을 두 개를 함수 위에 거 찍을게요.
얘를 나타내는 x값을 해볼 건데 일단 나타내고 볼게요. 오른쪽은 x값을 a에서 오른쪽으로 조금 왔어요 라는 의미로 플러스 h라고 둘게요. h만큼 갔다 이렇게 되겠고, 왼쪽은 똑같은 거리를 왼쪽으로 간다라는 표현으로 a에서 빼기 h만큼 갈게요. 그래서 이때 h를 뭐라고 가정할 거냐면, 뭐 그림에 따라 a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걸 플러스 h라고 표현했으니까 아주 작은 양수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프 그려놓고요. x는 a, fa 이렇게 점을 까만색으로 찍어놓고 좌우로 h만큼 움직였어요. 그러면 얘네들의 함수값을 따져봤을 때 순서대로 왼쪽부터 하나, 둘, 셋 크기 순서대로 이제 증가하겠죠. 그러면 f라는 함수에 a 빼기 h를 넣은 결과와 비교를 해보자면 얘보다는 a를 넣은 결과가 더 크겠죠. 조금 더 위에 있으니까. 그거보다는 a 플러스 h를 넣은 게 조금 더 크겠죠. 그림상으로도 그렇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미분으로 이제 연결을 해보고 싶은 건데, 정리를 해봅시다. 이게 부등으로 연결이 됐는데, 이쪽 부분을 첫 번째씩, 이쪽 부분을 두 번째씩 이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 1학년 때 하던 내용이죠. 이거 연립부등식이거든. 그래서 각각 부등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한 점에서 증가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고 그거를 미분이랑 연결해보고 싶으니까 여기서 전제해야 되는 거는 뭐냐? 미분이 가능한 함수에서 전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한번 볼게요. 1번 f의 a-h 가 fa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fa를 좌변으로 이항할게요. 그러면 빼기 fa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게 0보다 작다 이렇게 식을 살짝 변형할 수 있겠죠. 이따 2번도 똑같은 논리로 가볼 거예요. 이거는 증가하고 있으니까 감소하는 것도 같은 논리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됐니? 그러면 우리가 미분이랑 연결을 짓고 싶으니까 미분 계수 정의로 가볼 거예요. 미분 계수 정의로 가려면 주어진 식에 뭐가 필요해요? 분모에 h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보자. 양변을 모양을 여기에다가 맞춰야 됐었죠. 우리 미분계수 정의할 때. 그래서 양변을 마이너스 h로 나눠볼게요. 마이너스 h로 나누면 뭐 좌변은 이렇게 될 건데, 우리가 부등식을 다루고 있으니까 아까 h가 양의 아주 작은 양수라고 했으니까 거기서 마이너스를 붙인 거는 음수겠죠. 즉 얘는 음수로 나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부등호가 반대로 이렇게 돌아가야겠죠. 맞죠? 그래서 지금 미분 계수 모양에 맞추기 위해서 마이너스 h로 나눈 거거든. 요 녀석이 지금 음수니까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돌아간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미분 계수 정의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극한을 줘야 되겠죠. 따라서 리미트 한번 쓰고 봅시다. h를 0으로 보내면 여기 이렇게 쓰면 되겠죠. 마이너스 h 대신에 그냥 네모라고 쓸게요. f a 플러스 네모 마이너스 fa 이런 구조거든. 즉 네모를 0으로 보낸다. 이 미분계수 정의에 딱 맞춰 떨어졌으니까 이게 뭐가 돼요? f 프라임 a가 돼요. 미분계수. 그리고 0보다 크다는 유지가 될 건데,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등호가 없는 녀석에서 극한을 적용했을 때 등호가 붙을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입니다. 짜잔. 그래서 자, 연립부등식의 왼쪽 두 개를 먼저 1번을 해결을 했는데 결론을 보니까 f'a가 0 이상이래. 이게 뭐였어요? 아까 a라는 녀석을 기준으로 이렇게 봤는데 지금 fx의 한 점을 찍어놓고 그 점 상태에서 얘 지금 증가하는 상태거든. 그 점 상태에서 미분 계수를 구해보니까 0 이상이더라.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2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2번 또 적어볼게요. 지금 똑같이 가볼 건데요. 미분계수 정의로 가볼 건데 우리 이제 2번 보면 오른쪽에 있는 녀석이 먼저 와야겠죠. 즉 왼쪽에 있는 FA를 2항에서 쓰면 0보다 크다가 되겠네. 그대로 적을게요. F A 플러스 H에 마이너스 FA를 하면 0보다 크다. 2항만 했어요. 와, 그러면 요거는 한 방에 정리를 할게요. 미분계수 정의에 맞춰서 쓴다 그러면 극한 줄 거고 양변을 H를 나눌 건데 H는 양수라고 가정했으니까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갈 거예요. 그래서 F A 플러스 H 빼기 FA를 H로 나눈다 이렇게 될 거고 이게 F'A가 될 건데 극한이 적용됐으니까 H로 나눴을 때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뀔 거고 양수니까 극한을 적용했으니까 등호는 붙을 수 있겠죠. 여기까지 한 번에 정리할 수 있겠다. 와, 결론은 뭐예요? 증가하는 상태에 A, FA에서 접선의 기울기, 즉 미분계수를 구해보니까 어떻더라? 항상 0 이상이더라. 이게 결론입니다. 그럼 요거를 참고한다 그러면 감소하는 점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면 0 이하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돌아갈 거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녀석의 결론은 이거야. 이게 되게 중요하니까 별표 하나 쳐놓을게요. F가 특정한 X는 A에서 증가하는 상태야 라면 이거랑 같은 얘기가 미분계수가 0 이상이야 이렇게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증가하는 상태면 미분계수는 0 이상이야. 여기 등호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영명제를 가져와 볼게요. 다시 말하면 앞에서는 A에서 증가하면 미분계수가 0 이상이야. 이게 이제 P면 Q이다의 꼴이었는데 영명제를 가져와 볼게요. 거꾸로 미분계수가 0 이상이면 X는 A에서 증가할 거냐? 이거는 항상 그런 건 아니더라. 골치 아프죠, 그죠? 다시 한번. 증가하면 미분계수는 0 이상이 맞아. 그런데 미분계수가 0 이상이라고 해서 증가하냐? 그거는 아니더라. 뭐가 문제냐면 등호가 이제 있느냐가 문제거든. 자, 왼쪽 거는 우리가 증명했으니까 그대로 쓰면 되는데, 즉 증가하면 미분계수가 0 이상이다 쓰면 되는데, 오른쪽 거는요 요런 예시를 한번 그려놔 보세요. F가 있는데요, 어떤 구간에서 증가하다가 여기가 상수함수의 일부분처럼 쭉 그냥 일정해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구간 안에 있는 모든 점들은 미분하면 뭐 x라고 할게요. 0입니다. 맞죠? 접선의 기울기가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조건을 만족한단 말이에요. F'A는 0 이상이다 해서 는 0을 만족한단 말이야. 그런데 증가하는 구간은 아니죠. 어떤 점에서나 그냥 일정하게 그냥 유지가 되니까 증가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증가하면 미분계수가 0 이상이다. 오케이. 하지만 미분계수가 0 이상이라고 해서 증가냐? 그건 아니더라. 0이 될 때가 계속 유지되면 안 되더라. 그래서 여기서는 대표적인 게 이제 상수함수 같은 애들이 안 되더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등호 때문에 그렇더라. 이해되죠? 그러면 왼쪽도 좀 보자. X는 A에서 증가한다라고 했는데 왜 등호가 붙을 수 있느냐? 이게 좀 궁금하지 않나요? 그래서 여기서는 예시를 하나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왜 등호가 붙을 수 있는지. fx를 x 세제곱, 요거는 많이 쓰는 예시니까 꼭 기억해두세요 라고 해봅시다. 세제곱 함수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건 나중에 이제 편하게 그릴 수는 있지만 지금은 쭉 그려볼게요.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쭉 이거 점 찍어서 넣어보면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간단하게 f라고만 쓸게요.
그러면 요거 한번 해보자. 미분 f'x는 3x 제곱 이렇게 될 거거든요. 뭐 다른 데는 다 뭐 증가하는 것 같으니까 어디서 한번 확인해 볼 거냐면 0에서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f'0 넣어보면 0이 되거든. 다시 말하면 0,0 지나는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딱 0입니다. 근데 요 녀석은 보면 왼쪽에서 요렇게 오른쪽에서 요렇게 계속 증가하는 녀석이에요. 이거 증가함수라고 부르거든. 다시 말하면 한순간 잠깐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것도 증감수라고 할 수 있다야. 한 점에서만 이렇게 0이 될 때. 그러니까 다시 올라갈게요. x는 특정한 a값에서 증가한다라고 하면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0보다 크다. 당연한 거고 는 0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건 뭐 때문이냐? 이런 예시 때문에 그렇더라. 증가하는 와중에 끼어있는 점. 이것도 증가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봐놓으시면 되겠다. 넘어가자잉. 다시 한번 여기는 이제 증가만 했는데 여러분들이 감소 거꾸로 해보면 되겠죠. 감소한다라는 얘기가 있으면 결론은 뭐겠어요? 미분계수가 0 이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다. 넘어가자. 자, 방금은 한 점에서의 증가 많이 쓰는 내용인데 이번에는 구간에서의 증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A에서 B까지를 이렇게 특정해 보겠습니다. 구간 A에서 B까지 여기에서 fx 증가한다 가정하고 시작 한번 해볼게요. 자, 구간에서 증가한다라는 요 녀석은 아마 1학년 때부터 배웠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증가함수의 정의. 요거는 꼭 알아두세요. AB 구간을 봤으니까 정의는 AB 구간에 있는 아무런 값들 임의의 x 값들을 들고 올 거예요. 두 개 들고 올게요. 두 원소 x1번, x2번. AB 사이에 다 들어있는 x 값들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그 임의의 원소를 들고 왔는데 x2가 항상 더 큰 값을 들고 왔는데 그랬을 때 f에다가 함수 값을 구해 보니 여전히 크기 관계가 뒤집어지지 않고 이렇게 유지되더라. 간단히 말하면 큰 게 크더라. x 값이 크면 y 값도 크더라. 이게 뭡니까? x가 오른쪽으로 커지면 y도 위로 더 커진다. 이런 의미. 그래프상으로는 오른쪽 위로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감소한다라는 건 어디를 바꾸면 돼요? x2를 더 큰 걸 골랐는데 즉 오른쪽으로 쭉 보내봤는데 함수값이 크기 관계가 뒤집어지면 감소하는 함수가 되는 겁니다. 즉 여기가 이렇게 뒤집어지면 감소함수를 뜻하는 식이 돼요. 요거는 몇 번 본 적 있죠. 그죠? 증가함수, 감소함수 정의하는 내용이었어요. 돌아갈게요. 그래서 여기 구간에서의 증가도 결국은 이제 미분이랑 연결할 거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를 들고 와서 이제 구간에서 증가하는 거를 미분 계수랑 한번 연결해 볼게요. 그러면 요 식을 이제 그대로 가져다 쓸 거거든. 하면 좌변에 있는 fx1번을 이항할게요. 즉 fx2를 넣은 것에서 fx1을 넣은 걸 빼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거니까 0보다 크다. 이렇게 줄 수 있겠죠. 아까처럼 이제 변형을 해 나갈 거예요. 자, 그러면 x2번이 x1번보다 크니까 x2 빼기 x1 즉 평균 변화율을 보기 위해서 양변을 x2 빼기 x1으로 나눠 본다면 요거는 지금 양수로 나누는 거니까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겠죠. 따라서 분자는 그대로 올려놓고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니까 0보다 크다가 유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되겠지? 자, 그런데 미분 가능한 함수를 들고 왔고요. 그 구간 안에 x1, x1을 들고 왔으니까 정확히 왼쪽이 평균 변화율이거든요. 그런데
미분 가능한 함수 당연히 연속이 보장돼 있고 평균 변화율과 같은 뭐가 존재한다.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 접선의 길이가 존재한다. 이게 평균값 정리였죠. 그래서 왼쪽으로 이렇게 쓸게요. 요거랑 같은 미분 계수 F'C라고 표현하고 이게 미분 계수. 그래서 이러한 C가 존재한다라는 얘기가 뭐예요? 평균값 정리의 결과였거든.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고 이걸 만족하는 C가 지금 X1, X2 요거의 평균 변화율을 구한 거니까 X1보다는 크고 X2보다는 작은, 즉 X1, X2 사이에 미분계수가 평균 변화율과 같도록 하는 X값 C가 존재한다. 이렇게 결론까지 다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X1, X2는 어디 있는 거예요? AB 구간 안에 들어있는 거지. 맞지? AB 구간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 결론은 C는 AB 사이에 임의의 원소라고 칭할 수 있어요. X1, X2가 이미 임의로 우리가 잡은 건데 거기 사이에 들어있는 C다 보니까 X1, X2가 들어있는 AB 사이에 임의의 원소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결론은 돌아갈게요. 지금 색깔을 좀 더 보자면 구간에서 증가한다라고 하면 지금 F가 요런 구간에서 증가한다라고 하면 그 구간 안에 들어있는 C 값에 대해서 미분 계수를 구해보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구간 안에 들어있는 어떤 함수가 증가한다고 했을 때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고 했을 때 구간 안에 들어있는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0보다 크다. 미분 계수가 0보다 크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왠지 증가와 미분 계수가 0보다 크다라는 게 연결이 되는 것 같죠? 그죠? 요거 정리를 해보자. 그래서 이거는 중요한 명제를 하나 적겠습니다. 첫 번째, F'X가 0보다 크면, 즉 도함수가 조금 더 상세히는 미분 계수가 0보다 크면이에요. 그래서 이거이면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fx는 증가, 미분 계수가 0보다 크면 증가. 이거는 맞겠죠. 지금까지 보여줬던 거니까. 근데 거꾸로 f가 증가하면 도함수는 항상 0보다 클까요? 예요. 요거는 조금 전에 봤듯이 안 된다고 했죠. 증가하는 함수 중에 누가 있다고요? 세제곱, x세제곱 요 녀석이 있다고요. 얘 증가하는 함수 맞죠? 그죠? 그런데 미분에서 0을 넣으면 미분 계수가 0 되거든. 그럼 이 조건이 만족하지 못하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예시를 알아두면 되겠다. 두 번째, 이걸 잘 비교해 보세요. 미분 계수가 여기서 이제 등호를 한번 넣어볼게요. 0 이상이면 그러면 아까처럼 위에 쓴 것처럼 fx가 증가일까요? 예요. 계속 는 0이 문제가 되거든. 다시 말하면 f'x가 0 이상이라는 얘기는 이거 잘 풀어서 써야 돼. 요 놈은 f'이 0보다 크거나 또는 f'이 0이라는 의미거든요. 뭐가 문제가 되겠니? f'이 0일 때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요 놈은 안 돼.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까 그렸던 거 한 번만 더 그려놓을게요. 안 되는 이유는 상수함수처럼 이렇게 일정한 구간이 있어버리면 도함수는 0이 되거든요. 접선의 길이가 0인데 맞죠?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도함수가 0이거나 이렇게 된 건데 조건을 만족하잖아. 그럼에도 증가하는 함수는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는 증가하는 구간이 아니야. 그래서 이런 반대되는 예시가 있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fx가 증가하면 미분 계수를 구해보면 0보다 크거나 0이더라. 이거는 맞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이 적용하게 될 녀석이 누구냐? 이 부분입니다. 알겠죠? fx가 증가하면 f'x는 0 이상이 되어야 해. 요거를 써먹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막 헷갈리잖아. 언제는 등호를 넣고 언제는 등호를 안 넣냐. 그래서 1번, 2번을 아우르는 녀석, 요거를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f'x가 0 이상이 증가한다랑 맞먹고 싶어. 서로 이제 필요 충분 조건으로 있으면 좋겠어요. fx가 증가한다와 필요 충분 조건. 그래서 같은 얘기다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는 0을 만족하는데 증가하지 않는 녀석을 여기서 배제하면 되죠. 누구야? 상수 함수 같은 녀석이야. 그래서 상수 함수를 제외시키고 다항함수를 들고 오면, 즉 상수함수를 제외하고 다항함수 들고 오면 1차, 2차, 3차, 4차 이런 애들을 들고 온다는 얘기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그래프 개형 그렸듯이 얘네들은 무조건 꼬불꼬불하게 생기거든. 직선 빼고. 그러니까 미분 계수 도함수가 0 이상이면 fx가 증가한다라는 게 서로 필요 충분 조건으로 성립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한정적인 거야, 그치? 우리가 다룰 함수들은 물론 이렇게 이쁘게 생긴 다항함수를 주로 다루긴 하겠지만 조금 전에 반대되는 예시로 들어줬던 이런 상수함수처럼 생긴 구간이 껴져 있는 이런 함수도 다룰 거고 뭐 끊겨져 있는 것도 다룰 거고 할 거기 때문에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요거 관련된 예시 하나만 아래쪽에 적고 마무리할게요. 예를 들어서 자, 아까 주로 쓰게 된다라는 예시예요. fx 3차 함수로 정해 보겠습니다. x 세제곱, ax 제곱, 뭐 3x. 자, 요렇게 fx 3차 함수가 정의를 했는데 얘가 실수 전체 구간에서, 즉 음의 무한대에서 양의 무한대 구간에서, 실수 전체 구간이라고 할게요. 구간에서 증가하는 함수가 증가하기 위한 A의 범위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실수 전체 구간에서 증가하기 위한. 자, 일반적인 접근을 해볼게요. 3차 함수인데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니까 개형 그렸을 때 오른쪽 위로 올라가도록 대략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라고 했었거든. 개형은 그런데 지금 실수 전체 구간에서 증가를 해야 돼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증가, 여기서 여기까지는 증가인데 문제는 지금처럼 그려지면 감소하는 구간이 반드시 존재하죠. 이런 구간이 없어져야 되거든. 그럼 이제 위로 돌아가 보자고. 우리가 어떤 함수가 증가한다면 여기 있네요, 그죠? fx가 증가한다면 뭐가 만족돼야 돼? 미분 계수 도함수가 0 이상이 만족돼야 돼. 그래서 돌아가 보면 이렇게 가면 되겠죠. f'x가 3x 제곱 더하기 2ax 플러스 3인데 이게 실수 전체 구간에서 증가하려면 항상 0 이상이어야 된다. 모든 실수 구간에서 이게 만족돼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내용으로 돌아가서 2차 식이 0 이상이다. 그러면 좌변 f'x를 2차 함수라고 봤을 때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인데 이게 모든 x에 대해서 0 이상이 되려면 0과 같거나 누가 x축이 아니면 2차 함수가 x축보다 모조리 위로 올라가 있어야 0보다 큰 녀석이 되겠죠. 이걸 만족해야 된다고. 따라서 이거를 x축과의 교점으로 해석을 해보면 교점이 하나거나 즉 접하거나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접근하면 되니까 는 0을 만족하는 2차 방정식이라고 했을 때 중근을 갖거나 허근이다. 따라서 판별식으로 접근하면 마무리가 되겠죠. 이렇게 응용이 됩니다. 1차의 계수가 2a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쓸게요. 그러면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겠네요. 중근은 판별식이 는 0, x축과 만나지 않는다 허근이니까 0 이하 이렇게 풀 수 있겠죠.
그래서 a제곱은 9 이하니까 풀마 3 사이값 결론은 마3 이상 3 이하 이렇게 a의 범위를 찾을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증가 감소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 미분계수 부호에 따라 증가한다 감소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반대로 증가한다 감소한다가 있으면 미분계수의 부호를 볼 수 있다. 요거까지입니다. 그래서 맥락은 증가하면 미분계수가 0 이상이다. 요거 잘 알아두시면 다음 시간에 이제 요거 미분계수의 부호를 이용해서 증가 감소랑 그 다음에 아직 안 배웠지만 극대극소를 넣어서 그래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